근데 이 시그널 레지던스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아유, 이거는 뭐 중개사고죠. 이 30분 안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중개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 날을 두더라도 원하시는 것들만 탁탁 볼 수 있게 조금 더 전문적인 중개사로 겸무하고 있습니다. 시그니엘 중개를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그니엘을 중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중개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할 거면 제대로 된 시그니엘 전문 중개사가 돼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대수가 223세대밖에 네네. 안 되는데 네네. 되게 많은 중개사들이 달라붙어서 중개하면 경쟁이 피 터질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을까요? 중개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매도 매수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일반 주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파트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부를 34평 하면 34평을 내가 투자 가치를 생각해서 사는데,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내부조차도 같은 타입이라고도 정말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중개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여기 오피스텔이잖아요. 네네. 그냥 일반 오피스텔 하듯이 중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피스텔 중개라고 하더라도 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하시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공동주택과 다른 점은 주택은 면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 사고 팔고 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주택은 면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항상 뭔가 최종 소비자한테 발생하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근데 이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부가세를 내야 돼요? 네,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네,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90억짜리를 판다고 했을 네네. 때 부가가치세가 10%잖아요. 그럼 네네. 99억에 사는 건가요? 아니죠. 토지는 면세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한 10%거든요. 이거는 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매매 거래를 하면서 9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4억 4,800 정도 였던 것 같아요. 그럼 다 해서 100억이네요. 2세대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포괄양도 양수였습니다. 그건 또 뭔 말이에요? 포괄양도 양수는 이 부가가치세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없이 이 사업체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PD님의 이 사업체 저한테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그대로 옮겨오기 때문에 업종이 동일해야 되고 과세 유형이 동일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맞춰서 포괄양도 양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게 서로 부가세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자가 근데 업종이 다르거나 해버리면 안 돼요. 부가세가 또 따로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도 조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자체도 거의 4억에서 5억 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덜 받고 더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다 만약 포함을 시켜버리면 내가 5억이라는 돈 덜 받게 되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5억이라는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좀 약간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살려다가 안 산 사람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은 복잡해 이렇게 하시고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나는 90억이면 살 거라 생각했는데 또 5억을 더 내래. 뭐가 또 더 생겨. 막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90억에 부가세 5억이 새로 별도로 발생을 한다고 쳐요. 그럼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환급을 받더라도 90억만 있어야 되는 돈이 5억이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일단 주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자금 계획이 솔직히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내가 세웠던 자금 계획과 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또 매수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중개사들이 당연히 계약을 하면 좋긴 좋지만, 저는 이런 점을 그래서 고려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분들 자금도 체크를 해야 하고, 부가세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가세, 포괄 양수양도가 네, 있다는 네. 걸 애초에 알고 계셨었나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중개사들도 내가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네네. 이런 걸 했다가 네네. 뒤늦게서 알게 돼서 매수자나 손님들이 뭐야 돈을 더 내 하면 뭔가 되게 신뢰도가 깨질 수도 있겠네요. 아유, 이거는 뭐 중개사고죠. 이거는 돈 5억은 막 중개사고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도 매수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포괄 양도 양수 뭐 업종이 동일하면 또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법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뭐 법인에서 개인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니 내가 왜 또 부가세를 내야 하나 막 이런. 그 다음에 시그니얼 레지던스는 이 용도가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동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됐지만 예전에는 15억 초가 공동주택이 대출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시그니얼 같은 경우는 대출이 법인일 경우에 8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대출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 법인으로 대출을 받는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이 법인 자체가 또 아무 법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법인으로 지금 시그니얼 레지던스 매수를 하려고 해요. 무조건 법인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밀 억제권 내, 제가 옆에 띄울게요. 과밀 억제권 지역 내에 이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얼마나요? 주택은 3.5%잖아요. 오피스텔은 4.6%거든요. 주거용으로 쓰시던 업무용으로 쓰시던 취득세는 동일 4.6%예요. 네, 취득세가 중과되면 9.4% 중과가 됩니다. 9.4%요? 거의 2배 내야 돼요. 취득세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4,600만 원 내야 될 거 9,300만 원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라고 생각했다가 한 5천만 원 더 내라고 하면 괜히 사기 싫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 법인 매출도 좋고 대출 잘 나올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하려고 하셨는데 봤더니 이 법인은 5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안 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러면 과밀 억제권 밖에 있는 곳에 신규로 법인을 설립을 하려고 하세요. 근데 신규로 법인을 설립을 해요. 뭐 안산이라든지 뭐 용인 이런 데 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는 깨끗해요. 하지만 또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받는 금리가 다릅니다. 왜요? 이분이 기존에 계시고 있던 만약에 법인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대출 이자가 5.3%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신규 법인을 다시 넣어서 아무리 이 대표자의 뭐 자산이나 신용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신규 법인을 넣을 경우에는 6%가 넘게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또 매수를 또 포기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그니엘이 법병이 너무 많네요. 그럼요.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건을 거래를 하면은 폭삭 늙습니다.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되고 금액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 챙겨봐야 해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기간도 체크를 해드려야 되고 1년 미만이면은 주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50%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양도차익 20억 봤어. 그럼 10억을 나라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중개사가 다 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분이 체크하실 수 없는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요. 지금 이렇게 되시면은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는 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면은 진행하는 거고, 그러면 잔금 기간을 좀 늦춰볼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매수인분과 협의를 봐서 늦춰야 합니다. 복잡하고 우리가 네네.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초보자들이 들어오긴 좀 어렵겠네요, 이 중개 시장에. 보통은 시그니얼 레지던스 중개를 한다고 하면은 와, 돈 쉽게 버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이 수십억대를 거래를 하면서 아무랑은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산의 이 100억짜리를 누군가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줘야지 이 친구한테 내가 한번 맡겨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네네. 경우를 보면 중개사가 더 몰라서 오히려 배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죠. 저도 근데 제가 뭐 하려는 분야에서는 그렇지만 또 아닌 분야에서는 저도 막 이렇게 가끔씩 눈동자, 동공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은 눈이 더 크셔가지고 흔들리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손님들이 바로 눈치채시죠. 시그니얼 레지던스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임대차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똑같아요. 3억에 2,500짜리 월세를 찾으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오산이에요. PD님도 내가 1,000만 원짜리 물건 사려고 했을 때 주세요 이러시나요? 절대 안 그러죠. 아니죠. 딴 데랑 또 비교해보고 더 싼 데 있을 것 같고 똑같습니다. 임대차도. 그래서 이 거래 금액만 보고 굉장히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이런 혜택들 107층 클럽 회원권이라든지 호텔 피트니스권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시그니얼 호텔을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려는 분이 이제 저한테 임대차를 의뢰를 하세요. 시그니얼 레지던스는 제가 타입이 12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런 분들을 제가 마주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바쁘세요. 비즈니스가 바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허락된 시간은 30분밖에 없어요. 이 30분 안에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중개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무용으로 쓰실 건데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좀 드레스룸이 굉장히 많은 그런
타입이 있다고 해요. 이런 타입은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데드 스페이스가 네, 많으니까? 네, 우리는 사무실을 쓸 건데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제외를 하고 이분이 정말 딱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 타입. 그 다음에 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분들은 내가 원하는 타입 딱 있어. 근데 이 금액에 딱 맞춰줘야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임대차도 절대 쉽진 않습니다. 아, 확실히 부자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금 같아서 그럼요. 집 구경하러 갈 기회는 절대 안 되겠네요. 막 매물 한 10개 나와 있다고 뭐 이것도 보시죠 저것도 보시죠 하면 이분들은 그냥 시그널 들어가지 말아버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이 원하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는 보시는 분도 지쳐요. 임차인 맞출 때 네네. 한 몇 개 정도 보여주세요? 저는 그분들 이제 요구사항을 듣고서 이제 여러 개를 준비를 합니다. 맞을 것 같은 것들만. 그리고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또 안에 거주를 하시면 집 보기가 힘들어요. 이분들은 남들 눈 피해서 내 생활 보호받으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집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날을 두더라도 원하시는 것들만 탁탁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왔을 때 니즈를 얘기하면 아, 딱 이분한테 맞는 타입이 이거다. 딱 저도 그러시나요? 굉장히 그 많은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타입을 223세대를 달달 외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같은 층인데도 면적 차이로 완전 집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다 가본 적은 없어요. 세대를. 근데 이럴 때 저도 이제 뭐 좀 실수가 생기거나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많이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중개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시그널 레지던스에 대해서 속속들이 정말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족하신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 한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참고해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